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응급 상황이 찾아왔고 다시는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회복이 불가능한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친구들하고 잘 어울렸고요. 특히 엄마를 많이 챙겼어요. 의사가 돼서 아픈 사람들도 치료해주고 싶었던 그런 뜻도 있었던. 소년은 친구들에게 생명을 나눠주고 떠났습니다. 그 하루에 돌아가실 분을 상영군은 살리고 간 거예요. 작은 영웅이라고 말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힘든 결정을 내려주셔서 굉장히 대단한 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한 소년의 고귀한 마지막 길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12살의 김상현 군은 지난달 6일 병원에 응급환자로 후송되었고 이후 안타깝게도 뇌사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김상현 군의 부모님은 김상현 군의 뇌사 판정 이후 아이의 장기를 기증하는 고귀한 결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그 숭고한 결정의 발자취를 뒤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6일이었습니다. 고 김상현 군은 갑자기 심한 두통을 호소했고 응급 상태에서 대구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당시 상황은 어땠는지 주치의를 만나보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 김상현 학생 어떤 상태였었는지가 좀 일단 궁금합니다. 김상현 군이 처음에 응급실로 내원했을 때 뇌출로 인한 이제 반원수 상태에 가까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가능한 상태는 아니었고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상현 군은 이제 뇌사 판정까지 이렇게 되게 됐습니다. 의료진은 상현 군 치료에 최선을 다했지만 상태가 나아지지 않았고 다시는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결국 상현 군은 의학적으로 뇌사 판정을 받게 됩니다. 뇌사 판정을 받으신 분들께 장기 기증에 대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전화가 가게 돼 있습니다. 그때 이미 받아들이시기가 어려운 상태셨는데도 힘든 결정을 내려주셔서 굉장히 대단한 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상현 군의 아버님에게 전화를 드려보았습니다. 결정을 하시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였습니까, 아버님? 처음에 안 됐겠고 중간쯤 시간 좀 지나서 그때도 저희가 전혀 할 생각이 없었거든. 깨어난다는 그 믿음 하나로 이제 버티다가 저희 하루하루 지나보면서도 애가 저희 눈에도 안 좋은 걸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되는 준비해서 네. 이렇게 고생시키는 것보다는 본인한다 하는데 좋은 일한테 보내주자 그렇게 결심하고 아들 상현이는 좀 어떤 아들이었을까요? 친구들하고 잘 어울렸고요. 네. 교감도 좋았고 특히 엄마를 많이 챙겼어요. 아, 엄마를요? 네, 엄마를 이제 엄마도 그렇고 상희도 그렇고 글쎄요 없으면 못하는 관계 엄마 말이라 따랐고 네. 착했어요. 사랑하는 아들을 떠나보내야 하고 아픔을 가슴에 담아야 하는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현 군의 부모님은 아픈 이들을 위해 장기 기증이라는 고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상현 군의 부모님에게 장기 기증을 안내했던 코디네이터를 만나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경수. 네, 맞습니다. 네. 장기 기증이 진행될 때 기증자 가족과 가장 가까이 소통하는 사람이 바로 코디네이터입니다. 이제 동의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 이제 동의를 다 받고요. 아직 어린 나이이고 그리고 이럴 경우에는 전국으로 이제 19세 미만 어린이에게 이제 먼저 기증이 되는 그러한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장 같은 경우에는 먼저 그러한 분들에게 기증이 되었고 그 외에도 이제 심장, 폐 그리고 간 그래서 양측 신장까지 5분한테 기증이 됐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상현 군은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길에서 장기 이식이 아니면 살기 힘든 아픈 친구들의 생명을 이어주고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하루에 기증만 받으면 사실 수 있는데 기증을 받지 못해서 돌아가시는 분이 한 6분에서 7분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하루에 돌아가실 분을 상현 군은 살리고 간 거예요. 정말 작은 영웅이라고 말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숭고한 상현 군의 마지막 길은 자신이 꿈꾸었던
사람을 살리는 의사의 길과 다름없었습니다. 상현군은 그렇게 세상을 밝히는 별이 되었고 장기 이식을 받은 수혜자분들은 새 삶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수혜자분들의 건강은 어떨까요? 장기 기증을 받으신 분들의 건강 상태는 보통 어떤가요? 일부분의 환자분들은 사실은 기증받기 전에는 굉장히 오늘 내일 하셨던 분도 계시거든요. 그렇군요. 이 기증을 받고는 굉장히 지금 많이 회복됐다고 저는 아들을 떠나보내야 하는 상황에서 장기 기증이라는 어려운 선택을 한 상현이의 부모님들께서는 그 장기를 기증받은 분들이 상현이를 오랫동안 기억해 주기를 바라고 계실 거고 또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를 기대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해에 이루어지는 장기 기증은 400에서 500명 사이이고 1,500여 건의 장기 이식이 진행됩니다. 장기 기증은 시한부 선고를 받은 환자에게 새 삶을 이어줍니다. 여기 손기동 씨도 그중 한 분이십니다.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12년 전 의료진으로부터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섬유화증으로 3년에서 5년밖에 살 수 없다는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지만 나중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루하루를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장기 이식으로 얻은 제2의 인생. 기증자를 생각하면 하루도 헛되게 쓸 수가 없습니다. 기증자와 그 가족이 가장 절망적이고 슬픔 가운데서 저에게 생명을 선사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감동했습니다. 그 가족의 평안함과 위로를 드리고 싶고 일상의 평범한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장기 이식 수혜자분들은 하늘로 편지를 씁니다. 자신에게 새 삶을 준 장기 기증자에게 그리고 그 유가족들에게 정성을 다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또 전합니다. 어린이나 청소년의 뇌사자 장기 기증은 부모님의 결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모님의 결정은 우리나라를 이끌고 가는 이타적인 생각을 하시는 영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현이 같은 경우에 상현이가 이제 꿈이 의사였던 만큼 다른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그런 마음이 정말 컸던 아이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상현이가 마지막 가는 길까지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해내줬으니까 너는 그 어떠한 의사보다도 그 어떠한 사람보다도 훌륭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고 김상현 군이 잠든 추모공원입니다. 사랑스러운 아들은 이 세상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삶에 빛이 되어 숨쉬고 있을 겁니다. 만날 순 없지만 사랑한다는 말을 어디선가는 듣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못다한 말을 편지로 남아 전해봅니다. 사랑한다고, 또 미안하다고, 그리고 아들로 태어나서 고맙다고. 아버지의 마음도 다르지 않습니다. 상현아, 세상이 착한 일하고 갔으니까 좋은데 재밌게 잘 지내고 건강했으면 좋겠다. 엄마, 아빠, 상현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항상 가지고 있으니까 어디에 있든 행복했으면 좋겠다. 항상 사랑하고 항상 사랑한다, 상현아.